손수호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고마우시죠. 네. 이틀 네. 제가 잠깐 이제 재충전하러 간 사이에 이 자리를 뭐 너무 훌륭하게 메꿔주셔가지고 김현정이 돌아올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저를 지금 욕먹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좀 체력은 좀 회복하셨나요? 예. 활기 있게 방송 좀 해주십시오. 책도 더. 많이 읽고 굉장히 이틀이지만 아주 꿀같이 보냈습니다. 저도 뿌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손수 변호사. 그러나 힘들게 하여튼 손 변호사는 이제 안 하시던 일을 네.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어떠셨어요? 다 그 청취자분들이 한 번씩 체험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이틀이지만 실감했습니다. 살이 쭉 빠지셨네요, 그냥. 힘들어요. 예. 그렇게 월화 이틀을 제 대신 이제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어제 광복절은 좀 쉬셨어요? 잘 쉬셨어요? 저 오전에는 그 항일 운동을 다룬 그 만화책을 좀 읽고. 네. 무슨 만화인지 여쭤봐도 돼요? 근데 책을 홍보하는 게 될까봐. 예, 그래서 그럴까봐 만화책을 읽었고요. 네. 예. 또 저녁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 축구장 가서 인천 유나이티드 응원을 또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또 갔다 오셨습니까? 성적이 안 좋으니까 저라도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축구광, K리그광, 손수호 변호사, 손탐정과 함께하는 탐정 손수호. 오늘 주제가 광복절하고 관련된 얘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제였죠.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하루 앞두고 청와대에서 독립유공자 그리고 유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년 2019년이 3.1운동 100주년이면서 또 동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다. 예. 이를 맞아서 북한과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한 거죠. 큰 뉴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어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또 말했는데요. 독립운동은 오늘을 대한민국을 잇게 한 힘이자 정신이라고 강조하면서요. 예. 특히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일본에는 이 여순 감옥 간수였던 지바 도시치가 모신 안중근 의사 영정이 있고 또 안 의사의 동양 평화론을 연구한 학자들도 있다. 또 중국 하얼빈에도 안중근 의사 기념관과 동상이 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안 의사의 유해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한 건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듣고 사실 이 소식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게 아니 그 유명한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우리가 아직도 못 찾았어? 고국으로 못 가져왔어? 놀란 분들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대통령이 광복절 직전에 직접 이런 언급을 한 걸 보면은요. 예. 뭐 단순한 그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남북이 힘을 모아서 이번에는 반드시 유해를 찾겠다는 진지한 접근이라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남북이 함께 찾는다는 것도 저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항일운동, 예. 이 독립운동에는 이제 좌우도 없고 남북도 없잖아요. 물론이죠. 네, 일본에 맞서서 싸웠던 독립운동의 역사를 남과 북이 공유하면 민족의 동질성 회복이나 또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왜 안중근인가? 왜 안중근 의사인가? 네. 안중근 의사가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죠. 뭐 해방 후에도요. 건국훈장 대한민국 장이 수서가 됐는데 예. 가장 높은 등급의 건국훈장이에요. 아니 잠깐만 어떤 분들은 좀 뭐 질문도 들어옵니다만 안중근 의사, 안창호 선생, 뭐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이 좀 헷갈린다 하신 일 누가 도시락 던졌지? 막 이거 헷갈린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도시락 폭탄이 윤봉길 의사. 네. 안창호, 안중근 이 두 분은 네. 서로 관계 없는 분들이신 거고. 안창호 선생은 이제 그 외교 그렇죠. 관련해서 운동됐고 또 보스턴 쪽에서 활동하셨고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다루는 이제 그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 그렇죠. 네, 이토 히로부미를 이제 그 저격한 그렇죠. 그런 운동을 했는데 이제 을사늑약을 강요하고 또 고종을 퇴위시킨 바로 인물이 이제 이토 히로부미. 예. 이게 우리 도금으로 그냥 이등 방문 이렇게 읽기도 했죠 방문. 예전에는. 네, 맞아요. 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안중근 의사 이야기 모르는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왼손 약지를 자른 그 그렇습니다. 유명한 사진. 그렇죠. 네, 그 나라 위에서 목숨 바치겠다고 서약하면서 예. 손가락을 자르기도 했고요. 혈서를 썼는데 또 어머니인 조마리아 여사의 뭐 희생 헌신. 그리고 또 안타까운 일이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차남이었던 안준생의 그 철저한 친일 행적까지 굉장히 좀 우리 민족의 아픔과 슬픔이 함께 담겨 있는 그런 인물이죠. 자, 그럼 오늘 손탐정이 이 얘기를 다루는 건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오늘 찾아보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제가 알면 좋겠습니다만. 유해 발굴단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손탐정 들으면. 네. 아쉽게도 제가 거기까지는 이제 힘이 없어서 예. 남북 공동 발굴단의 몫으로 남겨두겠고요. 예. 오늘은
자, 우리가 그 아는 그런 객관적인 단서들을 통해서 최대한 추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단서들을 통해서. 네, 청취자분들의 생각, 지혜도 함께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안중근 의사, 뭐 아까 제가 윤봉길 의사랑 헷갈린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네. 들어가 볼까요? 1879년 황해조 해주 출생인데요. 민족 계몽 운동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일제 침탈이 본격화되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합니다. 그래서 의군을 조직했고요. 독립군 참모 중장으로 활발히 활동하다가 1909년 3.1운동 10년 전이죠. 중국 하얼빈역에서 당시 일본 정계 최대 건물이자 한국 병탄의 원흉이던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사살합니다. 이게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의거는. 엄청난 의미가 있었죠. 예, 당시 그 일본이 그 제국주의 침략 의도를 어느 정도 잘 감추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뭐 그저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 저격당했구나 이렇게 인식했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수많은 신문 기사가 쏟아지면서요.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널리 알렸죠. 이런 적극적인 보도 때문에 중국과 일본 사이 외교 마찰이 생겼습니다. 또 심지어 폐간당한 신문까지 있었을 정도인데요. 이제 당시 중국의 민중들이 애국심과 동양 평화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면서 안중근 의사에게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중국의 영원한 2인자로 불렸던 그 저은라이 주은래 총리도 1963년에 담화를 발표하는데요. 안중근 의거로부터 중국과 조선인민의 항일 투쟁이 시작됐다라는 높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정도로 반향이 컸던 의거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저격.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안중근 의사가 받은 재판도 계속 관심사였어요. 재판 거쳐서 사형 판결이 선고되고요. 결국 집행됐는데 이제 안중근 의사 재판을 본격적으로 다룬 서적도 굉장히 많아요. 읽어보실 거를 권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그동안 이런 입장이었어요. 어떤요? 안중근 의사 체포, 신문, 재판, 사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일본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전혀 개입한 게 없다. 당시 국제법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됐다라고 주장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상하죠. 이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2010년에 그 풀린 기밀 정보를 통해서요. 일제가 이 안중근 의사 체포 후에 철저하게 감시를 했고 또 재판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이 큰 그 당시로도 관심이 큰 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 후 유해가 어디 있는지에 대한 어디에 묻혔는지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이렇게 일본이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기록이 오히려 없는 건 아닐까? 역설적으로 네, 그런 의심도 할 수 있겠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이제 사형을 당하고 그 두 명의 동생이 유해를 이제 인수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 당국이 이게 안중근 의사의 묘지가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이제 우려한 거예요. 그래서 유해를 온갖 집 잡아가지고 넘겨주지 않았죠. 그런 거군요. 성지가 될까봐. 네. 조선인들을 자극할까봐 말하자면.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 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남아있는 기록을 토대로 추적을 해야겠죠. 먼저 당시 그 처형 당시의 그 기록들을 보면요, 그 여순 형무소, 이제 루이순 감옥, 여기에 교수형을 집행할 때 그 밧줄 아래에 나무 상자가 있었고요. 이 교수형을 당한 시신을 바로 이 상자 속으로 떨어뜨린 다음에 흙을 덮어서 집행을 마무리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경우에는요, 그 일반 교수형장이 아니라 공터에서 비밀리에 집행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에 그런 거 관행에 따라서 나무 상자에 넣어져 땅 속에 묻히는 그런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 상자가 어디에 묻혔는지 그 기록을 찾으면 되는 건데.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본 정부 보고서가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이제 안중근 의사의 시신 가슴에 천주교인이었는데 천주교 성화 성스러운 그림 이걸 넣고 백포로 시신을 덮어서 감옥에서 만든 관에 이제 담아 감옥 묘지에 매장했다는 기록인데요. 감옥 묘지에 매장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네. 초대 여순 감옥 박물관장 인 중국인 주상영이 90년대에 쓴 책에도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순이라 감옥 구지라는 책입니다. 이제 안의사 유해가요, 여순영무소 동쪽 언덕에 있는 감옥 묘지에 매장됐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어디쯤인지에 대한 공식 기록은 없는데 이런 기록이 중간에 없어진 건지, 아니면 누가 없앤 건지, 아니면 애초에 기록이 아예 작성되지 않은 건지 그것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면 그 루이순, 여순 감옥묘지 어딘가에는 안 의사의 유해가 묻혀 있는 것만은 그래도 확실하게 봐도 됩니까? 그럴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데요. 공식 기록만 보면 그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 묘지가 있던 그 지역이 이미 다 개발돼서요,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그 지역을 발굴해보고 싶어도 그 발굴 가능성이 좀 매우 낮아진 거죠. 리순 감옥 그 옆에 공동묘지에. 네. 당시 그 여순 형무소장의 딸이 있습니다. 이마이 후사코. 이 이마이 후사코가 안중근 의사의 유해가 담긴 관을 감옥 뒷문을 통해 운반하는 거를 목격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뭐 당시 8살이었습니다만. 이마이 후사코가 심지어 1911년에 촬영한 사진 한 장을 내놓으면서요. 그 사진에 안중근 의사의 묘지 위치까지 표시를 해준 바 있습니다. 아, 내가 봤다. 네. 그러니까 유일한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긴 있네요. 네, 뭐 8살 어린 나이지만 당시 형무소장의 딸이었던 거죠. 내가 봤다. 관을 봤다. 네, 위치까지 표시를 해줬습니다. 이게 형무소 동쪽이 아니라 바로 뒤쪽, 이제 북서쪽 야산에 매장했다는 주장인데요. 이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발굴 작업을 펼쳤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니 위치까지 표시해줬는데 왜 실패했을까 궁금증이 있는데요. 당시에 그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목표로 삼았던 지역의 절반 가까이는 발굴 작업을 하지도 못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못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그냥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 있는 단지가 들어서 있는 상태. 그렇죠. 그 이상의 단서는 없습니까? 이제 오랫동안 안중근 의사를 연구해온 분이 계십니다. 이제 서명훈 하얼빈 씨 조선 민족사업 촉진회 명예회장인데요. 이제 하얼빈 회사는 그 이분의 조카들이 안중근 의사 묘지에 가봤다는 기록을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조카들이 가본 게 아니라 조카들이 그런 기록을 봤다. 가봤다는 사람의 기록을 봤다. 네네. 근데 물론 이제 그 서 명예회장도 그 묘지를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여순형무소 근처 어딘가에 안중근 의사 의회가 지금도 묻혀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종합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종합을 쭉 해보면 결국은 그 리순 감옥 근처 묘지. 네. 감옥 묘지예요? 감옥 근처 묘지예요? 근처 묘지라고. 감옥 묘지죠. 붙어 있는 묘지니까. 예, 감옥 묘지인데 동쪽 언덕에 있느냐, 아니면 바로 뒤쪽에 있느냐, 뭐 이런 설이 나뉘는 거죠. 어디인지 부근까지는 나온 거네요.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은 찾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진작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못했을까요? 사실 그 발굴 노력이 없던 건 아니에요. 심지어 그 해방 직후에도 노력은 있었습니다. 서울 효창공원에 가면은 이제 3의사 묘역이 있어요.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 유골이 안장되어 있죠. 45년에 광복 맞아서 이제 백범 김구 선생이 귀국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게 바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독립운동가 유해를 찾아서 국내로 봉환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일본으로 사람 보내서요. 유해 발굴했고, 그다음에 유해가 수습돼서 다음 해에 이제 봉환됐는데요. 근데 백범 선생이 효창공원 안에 묘지를 정하고 이걸 안장했는데 이 323 묘역 옆에 가묘, 임시로 조성한 이 가묘를 하나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안중근 의사 가묘예요. 안중근 의사 유해를 당시도 찾지 못했지만 언젠가 봉환될 거다 이렇게 믿고 우선 자리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선 가묘를 만든 건데 하지만 이 백범 선생이 암살당하면서요. 그 작업이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또 당시 중국 내 유해 발굴 작업에 협조적이었던 그 장제스 이게 국국내전에서 패해서 결국 중국이 공산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와의 교류가 끊어졌어요. 워낙 오래 끊어져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중국 내 유해 발굴 작업을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죠. 게다가 지금 제 청취자 뭐 유튜브로도 아까 문자가 많이 들어오던데 안중근 의사의 그 가묘를 진짜 묘라고 믿고 계셨던 분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 유해가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는 게 정설입니까? 이런 질문도 지금 나왔을 정도로. 정설이 아니라 사실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건 가묘입니다. 우리 유해 못 찾았어요. 아직도.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 쳐도 북한에서도 노력 안 했습니까? 북한에서도 독립운동가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그런데. 김일성도 이제 안중근 의사를 당연히 높게 평가했고 70년대에 그 직접 주석 명령을 내려서 이제 안중근 의사의 조카 안우택 씨를 단장으로 한 조사를 벌였고 또 86년에 대규모 이제 발굴단을 직접 중국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모두 다 실패했는데요. 여기도. 그럼 남북이 함께 노력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전에 있었어요? 전에도 있었어요. 2005년에 공동 발굴 사업에 합의했고요. 2008년에 또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이제 실패했는데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이유가 이 여순형무소 일대 지역이 1930년대 이후 여러 차례 이제 개발됐어요. 결국은 그 아파트 단지 들어서고 뭐 이런 게 이유군요. 그래서 1910년대 당시의 흔적을 지금 찾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적극적으로 남북이 나서는 건 참 좋은데 긍정적인데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 아파트 단지를 헐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게 쉽지는 않죠.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남북이 함께 발굴에 나서는 그런 이유와 어떤 그 취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약간의 가능성 그리고 단서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서 있긴 해요. 하지만
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력한 매장지로 이제 지목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럼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뭐 벽을 할 수는 없고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파트를 다 헐고 발굴 시도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예. 그런데 2014년에 우리나라 국가보건처가 해당 지역 땅속을 탐지하겠다. 이게 지표 투과 레이더. 그러니까 아파트를 허물지 않고 땅속을 탐사할 수 있는 레이더 조사를 하겠다라고 중국 측에 요청을 했어요. 레이더 기술이 되는군요. 기대할 만하죠. 그런데 당시 중국이 우리 정부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왜요? 그러면서 중국이 조건을 하나 내걸었어요. 그게 바로 남북 합의에 따른 공동 사업입니다. 북한하고 같이 오면 해줄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밝힌 남북 공동 발굴 사업이 진행된다면 그때 하지 못했던 이 레이더 조사를 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희망이 조금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네. 한 걸음 한 걸음이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유해 찾아서 국내로 들어올 수 있으면 제일 좋죠. 네. 하지만 설령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많은 자료가 발견되고요.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결국 우리 민족의 항일 수쟁 자료 그만큼 풍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또 있습니까 이유가? 네, 세 번째 이유인데요. 발굴 노력 자체가 갖는 상징성도 있죠. 설사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잖아요. 예.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를 찾기 위해서 또 독립유공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그 자세 자체가 중요한 물론입니다. 건데요. 우리 민족의 자긍심 고취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예. 또 이웃 국가들에게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항상 노력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래요. 기억해야 역사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역사다. 어제도 전해드렸던 이야기가 오늘 다시 떠오릅니다. 손수호 탐정님, 유해 발굴 사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때그때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